여러분, 우리가 보통 투자할 때 뭘 보죠? 그렇죠. 주식 가치를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투자한 회사가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얘기가 좀 달라지겠죠?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재무 내비게이터 프로페서 먼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빚 있는 회사의 가치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아주 흥미로운 관점을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빚이 있는 회사, 이 회사의 진짜 주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아마 대부분 당연히 주주지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오늘 제 설명을 듣고 나면요, 아마 그 생각이 180도 바뀔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개념부터가 아마 좀 충격적일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주식하면 뭘로 생각하죠? 회사의 주인이라는 증표, 즉 소유권 증서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요, 주식이 사실은 금융상품인 옵션과 똑같다는 관점이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고요?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자, 여기 보세요. 왼쪽은 우리가 아는 상식이에요. 주식은 소유권이다. 아주 간단하죠. 그런데 오른쪽 옵션 관점은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주식은 소유권이 아니라 기업의 자산을 나중에 빚만큼의 돈을 내고 살 수 있는 권리라는 거예요. 일종의 미래 구매 예약권 같은 거죠. 그리고 이 권리를 금융 용어로 콜옵션이라고 부릅니다. 이 관점의 전환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바로 보여드릴게요. 콜옵션 말이 좀 어렵죠? 아주 쉽게 말해서 나중에 살 수 있는 권리예요. 의무는 아니고요. 자, 이걸 주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기업의 자산 전체가 바로 내가 살 수 있는 물건이고요. 나중에 갚아야 할 빚의 총액이 바로 그 물건의 가격, 즉 행사 가격이 되는 겁니다. 만기일에 딱 봤는데 회사 자산 가치가 빚보다 훨씬 커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빚 갚고 회사를 통째로 인수하는 게 이득이겠죠. 반대로 자산 가치가 빚보다 적으면요, 그냥 포기하면 그만입니다. 어때요? 이 구조, 콜옵션이랑 정말 똑같지 않나요? 자, 좋습니다. 그럼 이 주식은 콜옵션이다라는 아이디어가 그냥 그럴듯한 비유인지 아니면 진짜인지 숫자로 한번 직접 증명해보죠. 이걸 계산하려면 아주 강력한 도구가 필요한데요. 바로 노벨상을 받은 그 유명한 블랙숄즈 모델을 사용해 볼 겁니다. 자, 이제 계산에 필요한 재료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가상의 회사를 하나 설정해 보죠. 이 회사가 가진 총 자산 가치 S는 1,200만 달러, 그리고 6년 뒤에 갚아야 할 빚, 즉 주주 입장에서의 행사 가격 K는 1,000만 달러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 자산의 위험성, 이걸 변동성, 시그마라고 하는데 40%로 꽤 높은 편이고요. 마지막으로 시간의 가치를 나타내는 무위험 이자율, R은 6%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모든 재료가 준비됐습니다. 이제 이 숫자들을 블랙숄즈 모델이라는 마법 같은 계산기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수식이 엄청 복잡해 보이지만 겁먹지 마세요. 이 모델의 핵심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지금 이 조건들, 특히 변동성을 고려했을 때 미래의 주주들이 이 권리를 행사해서 이익을 볼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해서 현재 가치로 딱 알려주는 겁니다. 과연 주주들이 가진 이 권리의 가치는 얼마로 계산될까요? 자,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블랙숄즈 모델이 계산한 이 회사의 주식 가치는요, 무려 655만 4천 달러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주주들이 가진 그 회사를 1,000만 달러에 살 수 있는 권리, 그 권리 자체의 현재 가치가 바로 이 금액이라는 거죠. 오케이, 그럼 주식 가치는 구했어요. 그럼 채권자들의 몫인 부채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이건 정말 간단합니다. 회사의 전체 가치에서 방금 우리가 구한 주주들의 몫을 빼면 나머지가 전부 채권자들의 몫이 되는 거죠. 아주 논리적이죠? 계산을 해보니 부채의 가치는 544만 6천 달러가 나오네요. 자,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지점이 나옵니다. 잠깐만요. 분명 회사가 갚아야 할 돈은 1,000만 달러잖아요. 그런데 왜 시장에서 평가하는 현재 가치는 거의 반토막에 가까울까요? 바로 그 차액, 약 455만 달러가 시장이 평가하는 이 회사의 부도 위험, 즉 돈 떼일 위험의 가격인 겁니다. 이렇게 옵션이라는 안경을 쓰고 회사를 보니까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주주와 채권자 사이에 아주 아슬아슬하고 위험한 줄다리기죠. 이 둘의 이해관계가 어떻게 충돌하는지 지금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투자자라면 위험을 싫어하고 안정을 추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주주들은 오히려 위험을 사랑하게 될까요? 정말 이상하죠? 그 비밀이 바로
주식이 옵션이라는 사실에 숨어 있습니다. 정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옵션의 가치는요, 기초자산의 변동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함께 올라가는 특성이 있어요. 자, 주주 입장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회사가 망하면 그냥 내가 투자한 돈만 날리면 끝이에요. 손실은 제한되어 있죠. 그런데 회사가 대박을 터뜨리면 제 이익은 무한대입니다. 비대칭적인 구조죠. 그러니 주주 입장에서는 어차피 망해도 그만이니 이왕이면 회사가 아주 유연하고 변동성 큰 사업에 투자해서 한 방을 터뜨리는 게 내가 가진 옵션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최고의 전략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 그래프가 주주들의 속마음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왼쪽에 있는 안전한 프로젝트는 뭐 성공해도 그냥 소소한 이익을 줘요.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위험한 프로젝트는요, 성공만 한다면 주주들에게 어마어마한 대박을 안겨줍니다. 실패하면 어떡하냐고요? 그 손실의 대부분은 돈 빌려준 채권자들이 떠안게 되죠. 주주들은 어차피 잃을 게 한정되어 있으니까 채권자들의 희생을 담보로 더 위험한 도박에 베팅할 강력한 유인이 생기는 겁니다.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완성시켜줄 마지막 퍼즐 조각 하나만 맞추면 됩니다. 이걸 이해하는 순간 아! 하고 모든 게 연결되는 경험을 하실 거예요. 이 공식 다들 아시죠? 회계의 가장 기본,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저희는 방금 자본, 즉 주식을 콜옵션이라는 새로운 시각으로 봤습니다. 그렇다면 부채는 옵션 관점에서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여기에도 기가 막힌 해석이 숨어 있습니다. 자, 위험한 회사의 부채 가치를 한번 해부해 봅시다. 일단 이 회사가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가정한 무위험 채권의 가치에서 출발해 볼게요. 하지만 실제로는 망할 위험이 있으니 여기서 뭔가를 빼줘야 진짜 가치가 나오겠죠. 과연 뭘 빼야 할까요? 채권자들이 부도 위험을 짊어지는 대가로 주주들에게 뭔가를 준 셈인데 그게 뭘까요? 정답은 바로 풋옵션입니다. 풋옵션이 뭐죠? 팔 수 있는 권리잖아요. 이걸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보세요. 채권자들은 사실상 주주들한테 이런 옵션을 팔아버린 겁니다. 야, 너네 회사 망하면 그 가치 없는 자산을 우리한테 빚 대신 팔아버려도 돼 라는 권리요. 다시 말해 채권자가 떠안는 이 부도 위험의 가치가 바로 주주들이 공짜로 얻은 이 풋옵션의 가치와 정확히 일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종합하면 바로 이 공식이 탄생합니다. 위험한 부채의 가치는 망할 리 없는 안전한 부채의 가치에서 주주에게 팔아버린 풋옵션의 가치를 뺀 것과 같다. 와, 정말 완벽하고 우아한 공식 아닌가요? 모든 게 딱 맞아떨어지죠. 자, 오늘 정말 머리가 좀 아프셨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을 다뤘거든요. 괜찮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신 분들을 위해서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은 꼭 기억하시라고 핵심만 딱 3가지로 요약해 드릴게요. 첫째, 빚 있는 회사의 주식은 그냥 소유권이 아니라 그 회사의 자산을 살 수 있는 콜옵션이다. 둘째, 그 회사의 부채는 안전한 채권에서 주주에게 넘겨준 풋옵션을 뺀 것과 같다. 그리고 이 2가지가 합쳐져서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결론, 셋째. 이 구조 때문에 주주는 더 큰 위험을 원하게 되고 채권자는 안정을 원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제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 싶네요. 지금 여러분이 투자하고 있는 그 회사는 과연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고 있을까요? 정말로 주주인 나를 위해 일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돈 빌려준 채권자들의 눈치를 보고 있을까요? 오늘 배운 이 옵션이라는 렌즈를 통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냉철하게 들여다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프로페서 머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